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스테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스콜 실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끝인 건지, 아니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지, 아니면 환생을 하게 되는 건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어느 하나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 사후세계에 대해서 대대적인 실험을 했던 20세기 최고의 실험, 스콜 실험이 있습니다. 저는 스콜 실험이라고 해서 왜 스콜이지? 실험한 사람 이름이 스콜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서퍽주의 스콜이라는 지역에서 했던 실험이기 때문에 스콜 실험으로 불리웁니다. 때는 1993년 10월 28일인데요. 93년이니까 뭐 그렇게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이 스콜 실험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있는 4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4명은요, 어떤 남편부인 이렇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첫 번째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준비했던 남자는 목수라고 하는데요. 목수인 앨런 베넷과 그의 부인 다이아나 베넷. 그리고 예비역 공군 조종사로 이제 지금은 제지회사의 간부로 있다고 합니다. 공군 조종사였던 그 로빈과 그의 부인 산드라 포이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스콜 실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 관련된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이 실험이죠. 이렇게 원형의 탁자에서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는 90년대였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실험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단순합니다. 이런 유리관에다가 그런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연 다음에 그 차원의 문을 통해서 영혼과 직접 교신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교신했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우리가 흔히 영혼을 불러내는 작업 중에 유명한 거 있죠. 바로 분신사바. 종이에다가 분신사바, 오디세이, 구다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펜으로 자 여기 오셨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럼 왠지 손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동그라미 그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나나 친구나 둘 중에 한 명이 주작을 한 건데 어쨌든 근데 분신사바도 신기한 뭐 이야기들이 많죠. 실제로 정말 펜이 찍 가기도 하고 저도 하다가 맨날 동그라미 그리다가 멈췄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유리관을 통해서 차원의 문을 연 다음에 그때 당시 조금 분신사바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녹음기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사진 필름을 통해서 뭔가 흔적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귀신이 아니라 사후세계의 영혼과 교신을 하는 거고,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 혹은 미래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교신을 했습니다. 자, 이 스콜 실험은요, 어쨌든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요. 그거에 관련된 사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좀 이 사진은 사실 무서웠어요. 스콜 실험의 실제 사진이라고 떠도는 사진인데요. 누가 봐도 너무 무섭죠?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고, 지금 막 한 명은 이쪽 분은 지금 막 약간 접신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 옆에 분은 왜 이렇게 무서워? 왜 머리 대머리야? 약간 그러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손을 4명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연출된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이 사진은 2000년대쯤에 그냥 이 스콜 실험의 상황을 마치 우리나라에서 서프라이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스콜 실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던, 이렇게 재현해봤던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왜냐면 실제 거기 참여했던 앨런 베넷과 다이아나 베넷 얼굴이 다 밝혀져 있어요. 그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봐도 근데 여자 둘 남자 둘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자 1명에 남자 3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뒤에 있는 분이 너무 열심히 연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봐도 이건 조작의 느낌이 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콜 실험이 진행이 됐고, 불을 끄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약간 좀 무서운 분위기에서 실험이 진행됐다라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실험. 이 스콜 실험은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라던가 그런 데서도 많이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워낙 영국에서 유명한 실험으로 5년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스콜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 실험에서는 영혼의 존재가 일행들에게 수없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막 불덩어리로 나타난다던가 휘뿌연 연기로 나타난다던가 아무도 없는데 공기 중에 기이한 소리가 나고 이상한 종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식으로 주로 이제 교신을 했냐면 라디오를 통해서 목소리로 이렇게 그 영혼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라디오 전원을 껐는데도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거. 신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작이라고 막 말할 수도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이 스콜 실험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주변에 영국 말고도 주변에 독일, 미국, 그리고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그런 주변의 초현상 조사가들, 과학자들, 그리고 변호사, 언론인, 각종 전문 분야 종사자들에게 검증을 받은 실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심플하게 약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요. 딱 심플하게 한 명만 와가지고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폐쇄적으로 검증을 해서 다 서로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러한 좀 의혹이 있긴 하죠. 어쨌든 이런 실험 도중 일행은요, 그런 다른 차원에서 온 영혼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수없이 증거물들을 받았고 사진이나 그런 물건들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물건들은 뭘 받았냐면요, 귀금속류 물건도 받았다고 해요. 이게 그때 당시 받았던 귀금속류 물건들입니다. 목걸이, 귀걸이, 심지어 스푼, 칼, 그리고 윈스턴 처칠 은화, 처칠 크라운 은화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물건들을요,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원소를 배합해가지고 만들어서 줬다고 해요. 영혼들이. 대단한데? 전 이 부분에서 이건 좀 약간 믿음이 안 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되게 새로운 좀 중개자 역할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면 실험 도중에 다이애나가 트랜스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이애나는 이제 앨런 베넷의 부인 다이애나 베넷인데 트랜스 상태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원래 이렇게 영혼과 대화하며 접신, 빙의 상태가 되죠. 빙의 상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전달을 해준 건데 이런 건 우리가 흔히 무당이 구슬하거나 살풀이하거나 이럴 때 빙이 많이 되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무당 굿할 때 좀 신기했던 부분은 저는 굿한 걸 실제로 봤었거든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굿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근데 작두 타는 거는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작두 타셨던 무당 그분이 발에 굳은 살이 되게 많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과를 놔도 싹 배는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거든요. 본인이 빙이 됐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런 건 참 미스테리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이애나가 트랜스 상태에 빠졌다는 것도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뭐합니다. 왜냐면 진짜 접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이애나가 빙이 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그 빙이 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마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누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은 바로 이승과 저승을 중간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마누는요, 정말 이 지금 세계와 다른 차원의 수천 개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그 마음을 대변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후세계에 되게 높은 관직에 있고 되게 엄청나게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된 거죠. 마누라는 사람과. 그 뒤로 마누를 만난 뒤부터 엄청나게 활발한 사후세계에 대한 증거물들을 받고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마누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영상으로도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서프라이즈를 보셨으면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누가 이 아까 보였던 귀금속류, 그리고 이런 윈스턴 처칠 은화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제시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누와 계속 접촉하다가요,
만으로부터 그의 차원에 살고 있는 한때 옛날의 지구에 살았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를 도와서 이렇게 지구인과 사후세계와의 교신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건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막 만우와 교신을 할 때 춤추는 불덩이, 막 이상한 형체의 물건들, 그리고 일단 그때 테이블에 있었던 물건들이 허공에 막 날아다닌다던가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수차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휘뿌연 연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방 안을 그 휘뿌연 그런 형태의 불덩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신들이 사진을 남기겠다, 증거를 남기겠다고 해서 플래시가 없는 사진기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가 없는 사진기를 준비해주고 어둠 속을 찍어라. 그래서 찍게 됐대요. 그래서 찍고 나서 그 필름을 현상을 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필름에는 너무나 이렇게 그냥 멀쩡한 사진인데 신기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름하고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필름 안에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신문, 이 신문은 1936년 신문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의 사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약간 부서진 버스, 그리고 세인트폴 성당, 그런 사진들이 그 필름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193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살았던 영혼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인데 자신이 이 군인을 봤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 사진에다가 남겨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혼들은요, 영상이라던가 그런 사진으로 본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겠다고 이런 35mm 그런 필름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찰칵찰칵 찍었던 코다 필름, 그런 필름하고 폴라로이드 사진, 뜯지도 않은 그런 필름들을 그냥 탁자 중앙에 놓아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살아생전 그런 얼굴들을 남겨놨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무서웠어요. 그 사진들이 정말 너무 기이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 데칼코마니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필름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좀 무섭죠? 약간 흐리게 사람 보고 있는 것 같은 사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필름에다가요 직접적으로 뭔가 이상한 기이한 약간 글씨들을 남겼다라고 그래요. 막 상형 문자 같은 것도 남겼고 이집트 문자 같은 사진 그런 글도 남겼고 독일어도 남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의 느낌이 어떠세요? 진짜일 것 같아요? 아니면 가짜일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필름은 더 오히려 좀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졌는데, 이 필름에 남겨져 있는 사진 중에서는 이걸 확대해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상형 문자 같은 식으로 남겨져 있고 무슨 뭐 머리카락도 아닌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게, 이게 필름에 그대로 정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름에서 정말 신기한 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건 서프라이즈에서 나왔던 스샷인데요. 여러 그 거품들 같은 약간 좀 미래적인 사진, 약간 행성 같은 사진도 있었고 거품 안에 사람 얼굴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인 중에 토마스 에디슨의 사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연구를 했었대요. 그래서 에디슨의 영혼이 남긴 사인이 남았는데 이 사인은 실제로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진짜 이거 좀 더 확대하면 친필 사인이라고. 사진 속에 이 사인이 친필 사인과 똑같고 이건 에디슨의 필체가 맞다고 검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와, 에디슨은 죽었는데 이 스콜 실험을 통해서 에디슨과 우리가 교류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막 스콜 실험이 그때 당시 막 영국에서 막 화제가 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죽은 아들의 영혼과 만날 수 있겠느냐, 뭐 우리 죽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이렇게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스콜 실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은 아들과 이렇게 영혼과 만났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된 게 그 라디오를 통해서 I love you mom, I love you mo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어머니가 막 울고 우리 아이 목소리가 맞다 말해서 울고 막 그런 영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화제를 읽고 막 라디오 막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일단 만우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을 하고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자연 현상을 이제 연구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초심리학을 연구했던 리처드 와이즈만 박사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검증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스콜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참여를 했을 때요, 이 부분은 조금 정말 신기한데, 이렇게 나무 상자를 실제로 정말 이렇게 생긴 실제 나무 상자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나무 상자를 준비한 뒤에 그 안에 어떠한 실험 재료를 준비한 건지 그 스콜 실험을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넣었습니다. 뭐 폴라로이드 필름을 넣는다던가 뭐 녹음기를 넣는다던가 한 다음에 잠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콜 실험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거를 남기게, 이 상자 안에 그 영혼들이 증거를 남기게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신기한 영혼들의 그런 사진들이 그 안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라고 검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스콜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그러한 초자연 그런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을 다 회유해가지고 같이 조작을 했을까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뭘까? 뭐 엄청나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까지 굳이 조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와중에 만우랑 접촉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런 4, 5세기 영혼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4, 5세기에 있는 그 영혼 과학자들, 이미 죽은 과학자들인데 그들이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런 비디오 카메라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이 스콜 팀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다고,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해 주고 싶다고. 근데 그 영상에는 심지어 외계인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놀란 게요, 이렇게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에는 뭐 이렇게 시그널, 그런 외계인들의 그런 시그널이라던가 실제 외계인의 사진들이라던가 그런 목격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90년대. 그 중에서도 그레이 외계인이라고 해서 회색으로 생기고 이렇게 외모가 생긴 그런 외계인들이 많이 목격담이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스콜 실험에도 그런 외계인의 얼굴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외계인의 그 사진이 색깔이 약간 블루톤이었기 때문에 이 외계인의 이름을 블루라고 이름을 짓고, 실험에 초빙된 학자들이 그 테이프를 막 사용해 봤는데 그 테이프에도 이런 유사한 블루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만우가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이제 그 만우가 주로 이제 사용했던 그 차원의 문은 거울이라던가 유리관, 그런 것을 통해서 차원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4, 5세기 영혼들과 이렇게 교신을 했는데, 다차원의 문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다차원의 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거울과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거울 속에 비디오 카메라를 찍는 거죠. 거울을 찍는 거죠.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차원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차원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뭐 귀신이 아니고요, 뭔가 정체불명의 붉은 옷을 입은 사악한 인물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습이 되게 좀 강압적이었고 무서운 외모였더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뭐 귀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4, 5세기의 영혼이 아니라 미래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미래인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말투와 태도가 되게 강압적이었고 불손했고, 자신들의 기계 설계 도면을 보여줄 테니까 자신들이 여기 1998년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스콜팀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콜 팀들은 그거를 기계를 만들게 되면 이들이 과거로 오게 되고 이런 사악한 인물들이 이제 오게 되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실험을 중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우랑도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충분히 사후세계에 관한 많은 자료와 영상을 우리는 많이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는 이런 미래인까지 나타나게 되고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만우도 자신도 이런 이 에너지를 다른 데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빠이빠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 중단한 것에 대해서 너무 유명해지고 관심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회의론자들도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 수많은 사진들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받았다는 거 부분에서 분명히 사후세계랑 접속하긴 했다. 교신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0세기 최고의 실험으로 불리는 스콜 실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딱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물론 스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고 스콜 지역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지만 이 스콜 실험을 했던 일행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조작할 이유가 있었을지 그리고 그때 당시 남겨져 있던 많은 사진들과 영상들 정말 라디오 전원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렸더라는 그런 부분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되게 많은 것들이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말 긴 기간 동안 많은 사진들과 영상 그런 것들을 남겼던 20세기 최고의 실험 스콜 실험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후세계에 관련된 스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도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